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겠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정말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를 해봤었던 정권의 바톤 터치를 했는데 똑같은 정책 기조로 지금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계부채 대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도 오늘 내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 확대라는 아주 강력한 폭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출 수요 관리 강화 방안, 이거 대출 더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주택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오히려 대출을 더 안 내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출 한도 현재도 맥스 받아봤자 6억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택 가격에 따른 차등 적용 15억 이하까지는 6억 내주는데 오히려 주택 가격이 크게 뛰면 뛸수록 주택에 대한 대출은 더 안 내주는, 그래서 25억을 초과하는 지역은 뭐 강남권은 5구짜리도 다 25억 넘잖아요. 그런데 2억까지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25억짜리 집 살려면 23억 현금이 있어야 집 살까 말까 한다라는 얘기예요. 시행시기 한번 보세요. 시행시기 당장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은 이 수요가 시장에 못 뛰어들게 만들겠다. 이미 1주택자로 주택 구입하시려는 무주택자한테만 주담대를 내주고 있는데 이들조차도 당분간은 아예 못 사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출을 이렇게 줄이면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줄이겠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현재 서울 전 지역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강력한 주택 구입 열망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일단은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에서 출발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그 바로 밑에 있었던 지역들이 바로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열기가 번지는 것을 일단은 그 상향을 차단하겠다. 위에를 막다 보면 여기도 올라가다가 얘네가 막힌 정도 수준의 언더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지역부터 대출 차단해서 거래부터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겠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스트레스 금리가 뭐냐면 이 변동금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시장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주택에 대해서 내줄 수 있는 DSR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DSR은 원리금 상환액 총액 대비해서 개인의 소득을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상향되고 또 스트레스 금리로 인해서 실제 적용되는 주담대의 금리가 상향됐을 때 이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에 대한 주담대 총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득은 고정인데 원리금 총액이 늘어나게 됐을 때 이 DSR이라고 하는 비율 자체가 늘어나게 될 여지가 크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한으로 정해놨었던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서 3%로 늘려서 사실상 이건 역시도 총량을 더 줄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총량이 실제 상환할 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계속 줄이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계 부채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건전성이 강한 1주택자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해서 총량을 줄이는 형태로 가면서 또 뭘 하고 있냐면 저소득자 그리고 이 굉장한 리스크가 큰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탕감을 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리스크가 큰 대출은 정부에서 빚을 내가지고 탕감해주고 실제로 상환 여력이 크고 주택을 1주택으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의 대출은 줄이고 정말로 역행하는 정책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히 문제가 클 수밖에 없는 게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을 DSR에다가 포함시키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1주택자라고 했을 때는 서울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을 1주택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서울에다가 다세대 원룸 갖고 있건 지방에다가 뭔가를 갖고 있던지 간에 뭘 갖고 있어도 주택으로 분류된 뭐 하나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산다. 그랬을 때 이 전세에 대해서 내고 있는 이자 부분 그리고 원금은 지금 상환하고 있지가 않죠. 전세 대출은. 그래서 이자 부분을 DSR에다가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뭔가 뛰어드는 모든 조건을 다 차단하겠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됐건 사업자 대출이 됐건 어떤 대출을 받던지 간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받는 전세 대출이 DSR에 포함된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개인 차주에게 들어가는 총량, 어떤 형태의 대출이 됐건 총량 줄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택 구입으로 뛰어들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차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조기 조정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성 기업을 어디에다가 밀어넣겠다. 기업과 자본시장으로 밀어넣어서 주가 상승하는 데다가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목적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시행되냐? 당장 내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자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계약금 입금하고 계좌 달라라고 하는 문의 부동산에 빗발치듯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근본 규제 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규제 지역 신규 지정 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나왔거든요. 어느 지역이냐? 이제 약간의 찌라시 성격은 있는데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용산만 해당이 됐었던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이제는 서울은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원래 이 시장의 예상은 어땠었냐면 성동구라던가 아니면 마포 같은 단기에 너무 급등했었던 지역들만 묶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지만 이거 얄짤없습니다. 서울 25개구 전역을 묶고요. 또 경기 12개 지역, 어느 지역인지 보면 최근 들어서 정말 서울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지역이거든요. 과천시 그리고 광명에 있는 광명 뉴타운 내 아니면 철산역 인근에 있는 신축 위주로 상승이 엄청나게 거셌었고요. 또 수원은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할 거 없이 지금 재개발 지역 건축 활성화되어 있는 장안 팔달 아니면 광교신도시가 있는 영통구 상승폭이 굉장히 거셌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남,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다 묶었어요. 자, 성남은 분당구의 재건축 위주로 해서 신고가 행진이었었고요.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구축 재개발 위주로 해서 이 재개발로 지어진 신축들의 상승폭이 위례와 성남, 분당구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무지하게 세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도 동안구, 평촌이 있는 지역, 자, 그리고 용인시는 수지구 같은 지역들, 그리고 의왕시, 하남시 같은 서울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신축 위주로 한 랠리가 정말 거셌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전체를 다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묶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뭐가 문제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아파트는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또 아파트를 일부 동일화도 포함한 단지형 다세대 같은 지역들도 같이 묶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 25개구 전체 지역, 경기에 있는 12개 지역, 이제는 실입주를 증빙하지 않는 거래는 절대 할 수가 없게 됐다. 단순히 대출뿐만 아니라 토어제를 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갈 걸로 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쓰고 있는 정책 우리가 안 겪어봤습니까? 이미 겪어봤었던 정책이에요. 언제 나온 정책이랑 판박이냐면 2017년도에 나섰던 파리 대책이랑 거의 판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들이 어디로 몰렸었냐면 이 대책을 피할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몰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로 조금 더 퍼져 나가면서 동시에 뭘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피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2018년도에는 9.13 대책이라는 형태로 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건덕지들을 전부 다 규제를 했었고, 또 2019년도에는 12.16 대책이라는 걸로 아예 뭐 징역은 뭐건 다 막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규제책의 어떻게 보면 플로우였는데, 지금 이 규제책이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냐?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면 이 규제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 공급 대책을 같이 발표를 해야 돼요. 수요는 무지하게 줄이면서 공급은 전혀 안 늘리는 형태의 정책을 5년 내내 썼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안 잡혔어요. 결과적으로는. 안 잡히면서 그 풍선 효과가 너무 크게 나타났던 게 공급이 없었으니까 신축 위주로 한 엄청나게 거센 상승이 이번 정권까지 이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급 대책 중에서 문재인 정권 때 썼던 공급 대책은 뭐냐? 신축을 짓는 형태의 공급 대책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재고주택들 빨리 시장에 팔아가지고 너네 다주택자가 물건을 묶어두고 있으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다. 재고주택을 이 시장에 내놔라 하면서 보유세 인상카드를 꺼냈었단 말이죠. 보유세 인상카드를 꺼낸 것까지는 좋아요. 보유세 인상카드만 꺼내서 팔라고만 압박했으면 문제가 덜 돼요. 근데 뭐까지 꺼냈냐? 이거 너가 가격 올라서 이득을 본 거는 모두 다 불로소득이고 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 양도세 중과를 같이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팔지도 못하고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보유세로 폭탄 맞고, 그러니까 팔 수가 없었단 말이죠. 무려 90%까지 양도세로 뺏어가는데 누가 이거를 쉽게 팝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고 공급도 안 되고 신축 공급은 5년 내내 틀어막히고, 그러니까 이 효과가 지금까지도 신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다가 이재명 정부 한술 더 뜬 게 뭐냐면 그나마 문재인 정부 말기 2019년도에 확보해 놓은 3기 신도시 물량마저도 어떻게 한다 그러냐?
지금 임대주택으로 다 돌리겠다 그러잖아요. 공공분양 안 하고. 그러면 이거 다음 5년, 다음 10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결과가 예측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요 억제는 대책으로 또다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서 멈추면 안 된다. 만약에 수요 억제는 정책을 쓸 거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는 대신에 제가 무지막지한 양의 신축을 서울 상급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형태의 전략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정책 어떠냐? 전혀 안 건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또다시 문재인 어겟. 다시 한번 수요만 억제고 전혀 신축 그리고 상급지에 대한 공급 대책을 메시지를 주고 있지가 않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우리는 단기간에도 파악이 가능할 거고요. 이런 정책들 지금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는 뭐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가지고 빠르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100번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서울 상급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될 물건들을 규제가 확대되기 전에 잡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파트만 포함됐잖아요. 과거 문정권에서 했던 정책 보세요. 아파트만 포함됐었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상가건, 오피스텔이건, 다세대건, 단독이건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규제로 묶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더 규제가 확대가 되기 전에 이 안에 포함된, 오히려 이때 포함된 서울 시내 4개구 안에다가 재개발 재건축 될 때, 특히나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이쿼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물건을 서울 상급지에 빠르게 계약쳐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반드시 확대돼가지고 규제로 묶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